우리 형님 누님들,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자격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자격증이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중년 여성 자격증으로 검색을 하면 이 자격증에 관련된 글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내용이 중년 나이에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꿈에 그리던 직장까지 얻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글들이 줄줄이 계속 나오니까 이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은 대부분 그냥 광고입니다. 상단에 뜨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글은 광고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들의 내용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진실 속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이 무엇일까요? 그 자격증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시고 또 직업에 만족하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얘기는 모든 경우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과연 중년 여성 자격증이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과연 광고처럼 해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복지사님들을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유용한 경우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광고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고졸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따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 수업을 17과목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졸의 경우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 관련 수업을 포함 총 29과목을 들어서 전문 학사와 함께 자격증까지 같이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점 은행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학습이지만 대부분의 중년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플래너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다 찾아봐도 플래너를 끼고 진행할 경우 금액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꼭 메일 주소나 링크 남겨놓고 연락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한 과목당 얼마씩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과목이 27과목이나 되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수 과목이 많다 보니 속성으로 진행을 해도 6개월 이상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따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평생 일할 직장을 얻으면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취업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 현장에서는 비전공자보다 전공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년제나 4년제를 대학에서 전공한 젊은 졸업생과 학점, 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50대, 60대 중년 여성 중 여러분이 뽑는 입장이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학점 은행제로 자격을 따서 취업하려는 사람들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납니다. 구직 시장에서 이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2년제나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젊은 층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은 취업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서류 작업 등 사무 업무가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외에 운전이나 컴퓨터 활용 등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 무슨 지도사, 무슨 상담사, 무슨 심리사 등 다른 자격증까지 갖춘 경쟁자들과 경력자들도 넘쳐난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건 종합복지관이나 공공기관 등 좋은 자리 이야기고 복지 관련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 눈높이를 낮추면 그래도 들어갈 곳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일까요? 사회복지사 2급 미래 전망이 밝은 직업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의 폭이 넓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이 발달해도 사회복지사는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4차 산업부터 얘기해보면 기술은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자 역할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어딜까요? 생각해보면 복지나 케어 분야가 먼저 실현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힘이 아닌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할 일과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할 일이 구분될 거고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실제 사회복지사 수는 더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급, 2급 포함 사회복지사 2급 중년 이상도 취업이 잘 된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 특성상 나이가 많으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각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좀 더 젊은 지원자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막내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팀장보다 나이가 많다면 일 시키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뽑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령 제한을 두는 곳이 많다 보니 나이가 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사회 경험이 있는 복지사를 선호하는 곳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곳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난관을 모두 넘어서 취업을 한다 해도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지만 그래도 정규직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나이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괜찮은 자리는 이미 TO가 꽉 차 있어서 자리가 잘 나지 않는 데다 자리가 나더라도 스펙 좋은 경쟁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쪽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다른 곳보다 높다면 처우나 환경, 인간관계 등 다른 이유가 꼭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정년이 없어서 오래 일할 수 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취업만 되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하실 것입니다. 아마 공부하실 때도 학원에서 사회복지사 정년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정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데 보조금이 일반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월급을 주는 젊은 사회복지사와 곧 60세 이상이 되어 곧 보조금이 끊길 연령대의 사회복지사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답은 아실 것입니다. 물론 보조금과 상관없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취업할 시설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는 50대, 60대 여성들에게는 많이 불리한 자격증이라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광고에 혹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놓고 대부분 장롱 면허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들이 따면 좋을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잘 맞는 사명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일 자체의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나 삶의 보람을 목표로 도전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러가지 자격증을 주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맥이 있으신 경우라면 취업 걱정이 해소되니 따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요양시설부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따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와 따도 좋은 분들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